머리를 감고 나서 흥건한 욕실 바닥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빗질 한번 했을 뿐인데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요? 어제보다 오늘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아. 이러다 정수리가 휑해지는 건 아닐까? 좋다는 샴푸는 다 써봤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 매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자신감이 묶여있는 우리에게 탈모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진료실에서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해온 모발 이식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마주하며 그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이젠 정말 지쳤어요. 뭘 해도 안 되네요. 저희 집안이 다 머리숱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모자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의 양심을 걸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탈모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믿어왔던 그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감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더 빨리 떠나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머리 감는 습관이 실제로는 두피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찾아낸 값비싼 시술이나 약 없이도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기적의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여러분의 두피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돈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아마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꺼져가던 희망을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목소리들을 25년간 매일 마주하며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왜 환자분들은 최선을 다해 머리를 감는데도 상태가 나빠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임상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200분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머리 감는 습관과 두피 상태를 6개월간 내시경으로 촬영하며 꾸준히 기록하고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분들에 비해 머리카락이 무려 4배나 더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4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카락이 4배나 더 빠지던 그분들 모두가 스스로는 아주 깨끗하고 꼼꼼하게 머리를 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샴푸 거품에 대한 맹신입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야만 세정력이 좋고 머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샴푸에 들어있는 화학 계면활성제는 필요 이상의 거품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두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유분 보호막까지 전부 벗겨내 버립니다. 건강한 토양의 표면을 화학약품으로
완전히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두피 마사지의 함정입니다. 시원하다는 이유로 손톱을 세워 박박 문지르거나 뾰족한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두피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튼튼한 가죽이 아니라 수많은 모세혈관과 모낭세포가 모여있는 아주 섬세하고 연약한 생체 조직입니다. 날카로운 메스로 연한 피부를 긁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두피의 세포 재생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아물던 미세한 상처들이 나이가 들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섬유와 흉터를 남겨 모낭세포를 아예 포개해 버립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0을 간 넘기신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두피가 시원해야 한다며 빗으로 두드리고 손톱으로 긁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두피 내시경으로 본 그분의 두피는 붉게 염증이 올라와 있었고 곳곳이 상처로 패여 있었으며 정수리는 이미 모낭이 소실되어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누구보다 청결하게 관리했는데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걸고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머리를 깨끗하게 헹궈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는 두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힘을 주는 세포 재생 비법입니다. 저는 평생 머리를 열심히 감았어요. 샴푸 듬뿍 짜서 거품 내고 구석구석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헹궜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은 57살 남성 환자분의 하소연입니다. 그는 10년 전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장님, 이때만 해도 제가 머리숱 부자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머리에 잔디가 없네? 라고 놀려요. 그 말 듣는 게 창피해서 이젠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감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두피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해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학회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우연히 한 온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든이 넘으신 노인 한 분을 뵙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머리숱이 풍성하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노인께서는 온천욕을 즐기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 밭에 심은 곡식을 보시오. 이미 자라난 줄기를 아무리 닦고 어루만져도 곡식이 더 자라거나 튼튼해지지 않소. 정말 중요한 것은 곡식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저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요. 이미 자라난 머리카락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생명이 움트는 땅, 즉 머리 피부를 잘 돌봐야 하는 법이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대의학의 치료법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의학 서적과 세포학 논문까지 파고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까? 우리가 매일 만지고 빗는 이 머리카락은 사실상 생명 활동이 멈춘 죽은 케라틴 단백질의 긴 줄기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상한 머리카락은 잘라내기 전까지 영원히 상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다릅니다.
두피는 수만 개의 모낭 세포가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생명의 기지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바로 이 두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튼튼하고 활기차야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쑥쑥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이미 죽어있는 머리카락은 광이 나도록 문지르고 비비면서 정작 살아있는 생명의 공장인 두피는 화학 약품으로 폭격하고 손톱으로 핥히며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든 나뭇잎만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정작 뿌리에는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은 후 환자분들께 치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부터 약물 치료와 함께 집에서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감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두피를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가 횡에 모자를 쓰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65 할머니께서 어느 날 모자를 벗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사막처럼 보이던 그분의 두피가 건강한 우윳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로 아기 솜털 같은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문질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두피에 이걸 발랐더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정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두피를 살리고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 기적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운명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 이걸 머리에 바르라고요? 먹는 거 아니었어요? 끈적거릴 것 같은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른을 바라보시는 한 환자분께서 제가 내민 작은 씨앗을 보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방법을 논문으로 접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들깨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탈모의 명약이자 두피의 보약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열린 국제 피부세포학 학회에 참석했다가 평생을 천연물과 세포의 상호작용만 연구해 오신 한 백발의 교수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등지에서 흔히 섭취하는 들깨의 특정 추출물이 모낭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 주기를 활성화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학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임상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6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위약을, 다른 한 그룹은 들깨 추출물 팩을 3개월간 꾸준히 도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들깨 팩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생 모발의 수가 평균 2.7배 많았고 모발의 굵기 역시 1.8배 더 굵어졌습니다. 학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 교수님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교수님, 정말입니까? 흔한 들깨가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니요? 그분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모낭 세포 현미경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은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모낭 세포였고 다른 한쪽은 들깨 추출물에 반응하여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모낭의 모습이었습니다. 들깨가 우리 두피에서 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볼 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은 두피의 만성 미세염증, 즉 탈모의 주범인 두피열을 잡아주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들깨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두피를 안정시키고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모세혈관 혈류를 개선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영양분과 산소가 목은 끝까지 쭉쭉 전달되도록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모낭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들깨에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와 F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되고 힘을 잃은 모낭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활력을 부여하여 세포를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방법을 환자분들의 홈케어 요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에게 3개월간 꾸준히 들깨 팩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0명 중 45명의 두피 상태가 두피 내시경 검사에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4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M자 탈모가 심해 늘 앞머리를 길러 이마를 가리고 다니셨죠. 3개월 뒤 그분이 상기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앞머리를 걷어 올리자 텅 비어있던 M자 라인을 따라 검은 솜털들이 촘촘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병원에서 뭐 좋은 약 처방받았어? 라고 묻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마를 드러내고 바람을 맞는 기분,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보며 의사로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기적을 만드는 들깨 두피팩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고운 들깨가루 3스푼, 미지근한 물 작은 그릇. 만드는 방법: 작은 그릇에 고운 들깨가루 3스푼을 넣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마요네즈 정도의 농도로 잘 섞어줍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잘 발리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머리를 감기 15분 전 마른 두피 상태에서 준비한 들깨 팩을 바릅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정수리, 가르마, 헤어라인 등 고민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두피 전체에 꼼꼼히 발라줍니다. 부드럽게 1~2분간 마사지해 줍니다.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낸 후 평소처럼 샴푸를 합니다. 주의할 점: 반드시 고운 들깨가루를 사용해야 두피에 자극이 없고 헹구기 쉽습니다. 두피에 상처나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잠시 피해 주시고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값비싼 클리닉 관리를 뛰어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두피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상해버린 머리카락은 어떡하죠? 빗자루처럼 뻣뻣한 머릿결은 방법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비단결로 만들어줄 또 하나의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안 그래도 기름지는데 더 떡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 제주도에서 본 광경은 기름에 대한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90살의 해녀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비결을 여쭈니 할머니는 평생을 이 동백 기름으로 머리를 지켜왔지. 바닷물 속에서도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건 이 기름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어르신들의 민간요법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원리를 파고들어 본 순간 저는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샴푸의 강한 세정 성분은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벗겨냅니다. 이 보호막이 벗겨진 머리카락은 속수무책으로 수분과 단백질을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푸석해지고 갈라지며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던 천연 피지마저 줄어들어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머리를 감았는데 오히려 더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머리카락에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까지 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담긴 들기름 또는 동백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큐티클층에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숲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사람의 피지 성분과 가장 유사하여 흡수율이 높고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손바닥에 100원짜리 동전만큼 기름을 덮니다. 양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말고 귀 밑 머리카락부터 끝부분까지 골고루 발라줍니다. 들깨 팩을 하는 10분에서 15분 동안 함께 방치한 후 샴푸합니다. 주의할 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샴푸 후에도 기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카락 끝 손상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에는 들깨 팩을, 머리카락에는 천연 오일을,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두피는 건강한 힘을 되찾고 머리카락은 윤기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주었더라도 마지막 세정 과정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집약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아왔는데요. 손톱으로 박박 긁어줘야 개운하고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75세 한 환자분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화들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두피를 내시경으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붉은 상처와 각질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면도날로 두피를 긁어오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갓 태어난 아기 피부를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합니다. 그 어르신은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50년 넘게 달고 살던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의료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집중해 주세요.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 그 모든 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의 비밀.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기가 잘 빠진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8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완벽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고
차가운 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둘째, 1분의 기적, 애벌 헹굼. 샴푸를 묻히기 전에 최소 1분 이상 미지근한 물로만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시고 헹궈 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노폐물의 70% 이상이 제거됩니다. 들깨 팩과 오일도 이때 1차적으로 씻겨 나갑니다. 셋째, 거품은 손에서. 절대로 샴푸 원액을 두피에 직접 도포하지 마세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손바닥에 덜어 물을 조금 섞어 양손으로 충분히 비벼 거품을 만드세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샴푸의 자극은 최소화되고 세정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넷째, 지문으로 연주하라. 여러분,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 쪽으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쪽으로 각 부분을 10초씩 마치 섬세한 시술을 하듯 부드럽고 꼼꼼하게 문질러 줍니다. 다섯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두피를 마사지하며 생성된 풍성한 거품으로 머리카락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줍니다. 머리카락끼리 서로 비비는 것은 큐티클을 손상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여섯째, 헹굼은 2배로. 샴푸를 했던 시간에 최소 2배 이상 꼼꼼하게 헹궈내세요. 샴푸 잔여물은 두피 트러블과 가려움증,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곱째,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의 옷.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 부분에만 발라줍니다. 1~2분 뒤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여덟째, 마지막은 시원하게. 모든 헹굼이 끝난 뒤 마지막 30초는 물 온도를 살짝 낮춰 약간 시원한 물로 두피를 중심으로 헹궈주세요. 이는 열렸던 모공을 닫아주고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가르쳐 드린 뒤 놀라운 변화의 사례들이 매일같이 접수됩니다. 선생님,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카락이 굵어졌다고 놀라더라고요. 평생 달고 살던 비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매일 실천하는 자가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 분명 달라진 당신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대머리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겠죠. 유전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피할 수 없는 유전의 굴레일까요? 제가 오늘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전은 방아쇠일 뿐 총을 쏘는 것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한 명은 풍성한 머리를, 다른 한 명은 심각한 탈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두 형 모두가 탈모가 심한데 본인만은 쉰이 넘은 나이에도 머리숱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0대 때부터 형들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들이 유별나다 할 정도로 두피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그 꾸준함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에 탈모 유전자가 전혀 없는데도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그리고 오늘 제가 내내 강조했던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 때문에 젊은 나이에 머리가 빠져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머리 감기 전 두피에는 들깨 팩. 둘째, 머리카락에는 천연 오일. 셋째, 샴푸할 땐 지문으로 마사지.
넷째, 헹굼은 샴푸 시간의 2배.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미지근한 물로.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은 탈모를 유발하는 70%의 후천적 요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낭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고 섬유화가 진행되면 그때는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건강과 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좋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부터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그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그 마음을 저는 의사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단 하나의 확신은 탈모는 숙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눌 때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먹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기적의 음식과 반대로 머리카락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